현재 양시장이 하락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닥을 통과한 것일까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낙폭 상당 부분 만회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이탈이 제한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하는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을지 스타캐치에서 함께 해보시죠. 네, 먼저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1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지수가 좀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낙폭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저가 터치가 나왔고 54,300원 구간에서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도 여전히 1%대 내림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함께 보셔야 될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신저가 부근까지 추락하는 흐름으로 여기 10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도 1% 정도의 내림세 가져가는 속에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초가 대비해서 낙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전장에 나왔던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2330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들 가운데 한미약품 보시면요. 이 포지오티닙에서 사실 논란이 생기면서 어제는 15% 주가가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약간의 반등을 주는 구간으로 들어서 있고요. 다만 어제의 낙폭에는 너무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양지사고요. 품절주로서 요새 계속해서 조회상위와 관심사기 리스트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까지도 좀 급등 랠리가 나오는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하루가 급등, 급락,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으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이라는 점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위에는 미국의 다우산업지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9월 FOMC 금리 결정이 0.75%포인트 인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도 상승 랠리를 기록하다가 지난밤에 이런 발표 이후 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한 차례 또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모습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산업지수도 1.7%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 기조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쪽이 이렇게 투자, 성장을 좀 하는 성장 종목들이겠죠. 그 가운데 오늘 카카오가 7위에 올라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의 4% 가깝게 하락세로 집계가 되고요. 신저가 부근까지 다시 한번 추락합니다. 어느새 주가가 6만 원 선 초반까지 내려앉게 되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잠시 후에 특징주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기술에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증권가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하락세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회상위에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트렉스 비교적 좀 지수와 연동되는 이런 시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모트렉스까지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조회상위 봤고요. 다음으로는 관심상위 리스트들 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아직까지는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면요.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회상위에도 있었는데 관심상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품절주다 보니까 약간의 유통 물량으로 인해서도 주가 급등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다시 한번 급등 랠리 나타나고 있고요. 네,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2위에는 화천기계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화천기계도 상한가를 계속해서 좀 달성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12% 정도 두 자릿수대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보 모터스 3위에 있는데 자율주행 테슬라 쪽으로 좀 엮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많이 둔화되는 시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의 YTN 역시나 민영화 기대감에 연속 상한가 랠리 펼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 꺾이고 이슈 자체도 약간은 희미해지면서 10% 넘는 급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상위와 리스트 좀 같이 하는 종목들 가운데 하나기술과 모트렉스 둘 다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엮이죠. 오늘 7위에 올라 있습니다.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올랐다가 급락하는 시세 기록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9위에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WI인데 잠시 후 특징주와 함께 이유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10위에 있는 종목은 아세아텍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엮이곤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좀 급등락이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잠깐 이 상승불도 봤었는데 현재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러시아 측에서 다시 한번 군 동원력을 선포한다는 이슈와 더불어서 재건 관련 종목들도 들썩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들 이렇게 봐드렸고요.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대형주입니다. 카카오인데요.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FOMC 회의 직후에 벌써 3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것인데요. 이미 8월 CPI가 앞서서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이렇게 예견된 결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됐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멘트를 몇 가지 했었는데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냉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국면 속에서 기술 기업이라든지 미래, IT 쪽으로 해서는 고평가받는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조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플랫폼 관련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모두 신저가 경신이 나왔고요. 그 가운데 조회상위에 올라있는 카카오의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저점이 점차 내려가는 양상입니다. 7거래일째 주가 하락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4거래일째 팔자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일봉 보시면 카카오의 하락세가 조금 더 크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달부터 꾸준하게 살짝의 반등 준 다음에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이평선들 모두 이탈하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점도 조금 투심을 어둡게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개파락까지 나옵니다. 하락폭이 현재도 크게 만회되지 못하고 좀 확대되는 양상이고요. 6만 원 초부근까지 좀 가파르게 밀려 내려오는데 신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절반보다도 더 빠져가지고요. 오늘은 신저가 6만 1,100원 선 기록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삼보모터스입니다. 이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시범 운영 중인 주행보조 기능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16만 대의 북미 지역 차량에 확대 제공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삼보모터스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어제장도 주가가 강했습니다. 이 국내 역시 테슬라와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1년 수준으로 좁혔다고 하는데 이 삼보모터스의 자회사가 제네시스와 소나타의 새 모델의 핵심 부품을 납품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좀 묶이고 있는 것이고요. 삼보모터스의 자회사가 어디냐면 프라코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현대차나 기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네시스와 소나타의 새 모델에 좀 탑재된 바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SCC 제조사고요. 이 회사의 제품이 현재 반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현대기아차의 8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발 긍정적인 소식들 몇 가지 더 보시면 중국의 상하이 공장 생산 라인을 증설해서 하루 생산량을 약 2,200대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는 소식에 국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생산 라인 개선을 위해서 테스트에 착수하는데요. 이 규모가 하나로는 2,373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보모터스 일본 보시면요. 6월에 저점 다진 이후에 단등하는 모습입니다. 조금씩 주가가 천천히 상승하는 랠리를 펼쳤고 최근에는 거의 횡보세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틀째 급등 랠리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함께 동반하는 시세에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도 실리고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윗골이 달리면서 크게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신고가 부근 7,850원 터치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WI입니다. 1998년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나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덴스 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드모바일을 합병해서 IP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WI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3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발행 대상은 JH투자조합 1호였고요.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 모두 0%였습니다. 사채 만기일은 오는 2025년 11월 21일, 전환가액은 915원입니다. 또 여기 같은 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라크나가 이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규모는 10억 원 정도에 있었고요. 이 주당 813억 원, 3원, 그리고 신주 123만 12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납입일은 오늘 27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4일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통에서 보시면 WI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 번씩 급등하는 모습을 좀 기록했던 차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6월부터 꾸준하게 이번 달까지는 사실 좀 밀리는 주가의 모습이었는데요. 반등이 확실하게 이틀 전부터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상한가 터치하면서 이렇게 바로 상한가로 올라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 쭉 높이면서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1,500억 원 정도의 종목이라는 점까지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이와 관심상의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